네, 잠깐 제 개인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16대 때 고 김근태 의원의 비서로 17대 때 국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던 함께 일했던 김근태 의원님은 백봉 신사상을 자주 받으시면서 국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없이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분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특히 상임위 회의장에서 가급적이면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의 감정과 어떤 모욕을 하는 행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다짐했건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먼저 제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KBS 양성모 팀장님 잠깐 일어주시겠어요? 저는 양성모 팀장님이 그렇게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지원단 직원 나와 있는 우리 양성모 팀장님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부적절한 카톡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맞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응당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셨겠죠.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셨고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우리 후보자께서는 보호하려고 하셨고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결국 본인이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답을 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고성을 높인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힘드실 텐데 크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그 권한 드린 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사과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위원장님과 나중에 해요. 나중에.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 덜 쓰셔도 돼요. 7분. 네. 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정 안 상하게 좀. 예, 박정우 후보자님. 네. 뭐 우리 후보자님 문제는 사실 아닌데 초반에 좀 약간 이야기를 할게요. KBS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 후보자가 임명된 과정이 물론 제가 첫날 언급했지만 불법적 이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진의 이한 후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회는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 이인 체제이지만 현재 KBS 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계시는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류현순,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이사들께 매번 출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으로서. 하지만 KBS 이사장과 지금 6분의 이사님들은 안타깝게도 선임 이후에 과방위의 결산심사, 국정감사 그리고 당신들께서 7대0이라는 완벽한 결과로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우리 박장모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류현순,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KBS 이사는 공인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당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적 도의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국회 무시, 어떤 공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장우 후보자님, 9시 뉴스 메인 앵커 다시 몇 개월 정도 하셨죠, 총? 제가 지난해 11월 13일 날 네.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1년 네네. 가까이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는데 뭐 참고로 지금 후임으로 있는 최문종 메인 앵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기입니다. 아, 네. 뭐 이런 개인적 얘기를 전에는 박민 사장과 이름이 같다 얘기했는데 약간 웃음이 없어서 웃음을 들려고 했지만 재미가 없네요. 근데 다 인간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박장우 작가 제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KBS 위기를 구하고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리더십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KBS의 방송 보도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과 정확성의 중립성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월달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우리 박장검 앵커의 대담이 있었을 경우에 나온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특별대담이 남긴 더 큰 문제,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에 미흡했다. 동아일보도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S가 한 대담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중립성 좀 지켜줘야 되고요. 다음 PPT요. 특히 더욱더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번 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기대와 달리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는 3건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굳이 비교할 수 있는 관련돼서 많은 동아일보라든지 경향신문 또 MBC와의 어떤 보도 관련된 내용적 또 어떤 언론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 보도에서는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로 그날 KBS 보도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SBS는 11건, MBC는 9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숫자로서 그 보도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S 뉴스가 갖고 있는 그 공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권력에 대해서 또한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데스킹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제일 모두반에서 느꼈던 겁니다. 데스킹 기능 강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모두 발언에서. 네네네. 그렇죠? 네. 문책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계속 명태균 건에 대해서 아까 나온 얘기지만 오빠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다. 오보다. 라고 그렇게 누가 단정을 짓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팩트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KBS야말로 어찌 보면 국민의 방송으로서 가장 큰 공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장님이 얘기했던 모두 발언 사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셨던 우리 박장현 후보자의 전반적 전후를 비춰봤을 때 저는 그 모두 발언에서 잘못된 공정성,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거에는 문책하겠다. 데스킹 기능을 강화하겠다가 너무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초 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역사와 기록이 남으니까요. 어떻게 할 건지 데스킹 기능을 강화하지만 그것이 취재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수준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걸 강조한 거는 KBS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걸 보니까 이 오보를 했을 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신뢰성이 금이 갔을 때 가장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데스킹 과정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걸 뉴스 아이템을 내자 말자 그런 데스킹이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스킹은 철저한 팩트 파인딩에 기반해서 뉴스를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 의원님 아까 저희 직원의 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제가 잘못한 건 상관없는 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